법률 AI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판례 검색이나 조문 검색을 떠올립니다. 최근에는 RAG, 즉 외부 문서를 찾아서 AI 답변에 붙여주는 기술도 많이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AI가 문서를 많이 찾는다고 해서 정말 법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률 AI가 정말로 법을 안다고 말하려면 단어를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온톨로지는 원래 철학의 존재론에서 온 말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정보과학에서 말하는 온톨로지는 철학 일반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정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과 관계, 구별과 제약을 명시적으로 정의한 지식 모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온톨로지는 AI에게 단어를 많이 알려주는 기술이 아닙니다. 단어들이 어떤 의미 체계 안에서 연결되는지를 정리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거짓말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같은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표면적으로 비슷한 단어보다 개념의 위계와 차이, 그리고 요건과 효과의 연결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 AI에서 온톨로지는 단순한 검색 보조 도구가 아니라 법적 의미를 통일하는 장치가 됩니다. 법은 본질적으로 체계입니다. 정의가 있고 분류가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충족되면 특정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인과 법인은 같은 주체가 아닙니다. 소유권과 점유는 밀접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무효와 취소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사람은 법학 교육과 실무를 통해 이런 차이를 배웁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 차이를 자동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별도의 구조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는 개념을 정리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개념이 상위 개념인지, 무엇이 무엇의 요건인지, 어떤 조건 아래 어떤 법적 효과가 연결되는지까지 정리합니다. 이 지점에서 온톨로지는 설명용 개념도가 아니라 법률 AI의 인프라가 됩니다. 온톨로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 인스턴스, 속성, 관계, 그리고 제약과 공리입니다. 먼저 클래스는 법적 범주입니다. 자연인, 법인, 계약, 판결, 재산죄, 불법행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스턴스는 실제 개별 대상입니다. 특정 회사, 특정 판결, 특정 날짜에 체결된 매매계약처럼 구체적인 객체를 말합니다. 속성은 개체나 개념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선고일, 시행일, 벌금형 상한, 공소시효, 계약 체결일 같은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관계는 개념과 개념, 개체와 개체를 연결합니다. 사기죄는 재산죄의 일종이다. 이 판결은 이 조문을 적용한다. 갑은 을에게 채무를 부담한다. 이런 연결이 모두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약과 공리는 어떤 관계가 항상 참인지, 어떤 속성이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는지를 정합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 온톨로지는 단순한 분류표가 아니라 추론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법률 영역에서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은 무엇의 종류인가 보다 어떤 요건 아래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RAG와 온톨로지는 경쟁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기술은 기능이 다른 보완제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RAG는 외부 문서를 검색해 AI에게 공급합니다. 법령, 판례, 행정해석처럼 필요한 자료를 가져오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온톨로지는 검색된 자료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같은 의미 체계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법적 관계를 구조화합니다. RAG는 환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된 문서의 관련성이 낮거나 AI가 검색 문맥과 충돌하는 답을 만들어내면 결과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AI는 세 층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RAG는 법령과 판례를 가져오는 층입니다. 둘째, 온톨로지는 그 안에 법적 개념을 정렬하는 층입니다. 셋째, 추론규칙은 그 위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층입니다. 이 세 층이 맞물릴 때 법률 AI는 단순 검색을 넘어 실무적으로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건을 온톨로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선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기본적으로 면허 정지 구간입니다.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은 이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측정 불응 여부, 사고 발생 여부, 인적 피해 여부, 재범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온톨로지로 보면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키워드 묶음이 아닙니다. 사건 클래스는 음주운전 사건이고 상위 개념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핵심 속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불응 여부, 사고 발생 여부, 인적 피해 여부, 재범 여부입니다. 이렇게 설계해두면 AI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 과거 음주 전력 1번, 사고 없음이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어떤 쟁점을 어떤 순서로 검토해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톨로지가 사건을 자동 판결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위드마크 계산 가능성, 측정 절차의 적법성 같은 변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온톨로지는 결론을 대신 내리는 기술이 아니라 검토의 틀을 정밀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온톨로지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개념을 통일해 용어 혼선을 줄입니다. 둘째, 법적 관계를 명시해 설명 가능성을 높입니다. 셋째, 잘 설계된 범위 안에서는 추론 근거를 검토할 수 있어 검증 가능성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법은 예외가 많고 시간에 따라 개정됩니다. 조문과 판례, 일반 원칙과 특칙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온톨로지 기반 AI는 정의된 규칙 안에서만 답하므로 무조건 정확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잘 설계된 범위 안에서 더 일관되고 검토 가능한 답을 하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법률 AI의 실력은 단지 더 많은 판례를 읽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법적 개념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조화하고 그 구조 안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고 추론하느냐에서 나옵니다. RAG가 법률 문서를 가져오는 기술이라면 온톨로지는 그 문서 안에 법적 의미를 같은 언어로 정렬하는 기술입니다. 결국 법률 AI의 미래는 단순히 더 많은 데이터를 넣는 방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적 개념과 관계, 요건과 효과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법률 AI의 경쟁력은 문서량이 아니라 개념 구조화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